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이번 주에는 이제 지난주에서 이제 거의 동양의학이라는 건 이제 철학에서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양의학은 합리적인 과학에서 이렇게 발달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동양의학이라는 건 동양 철학에서 근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양의학에서 이 동양의학은 철학적 기초는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저희들 이번 주에 이제 그 철학적 기초인 정기학설, 음양학설, 오행학설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기학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기라는 건 기라는 건 도대체 뭐인가?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얘기지 않습니까? 기운이 있다 없다 우리가 모르는 나는 기가 허한 것 같다. 요즘 난 기가 왕성한 것 같다. 그 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라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 이게 동양의학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이게 동양 철학에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동양의학으로 발달이 된 겁니다. 이게. 그럼 도대체 기라는 건 뭔가? 일체 형체가 없으며 끊임없이 운동을 하는 물질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 철학적인 사고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서양의학을 공부하신다고 얘기할 때 가장 문제점이 여기 있습니다. 그럼 너희들이 말한 그 기라는 건 도대체 무엇이냐? 그 길을 한번 보여봐라.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라. 의학이란 건 과학인데. 뭐 저희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 동양의학은 철학에서 시작한다. 너희들이 그 수준 낮은 합리적인 과학이 아니라 우리 한 단계 높은 거기에 철학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보여줄 수가 없다. 저희들이 그런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도 솔직히 막막합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될 때는.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서 기대에서 정기라고 하는데 정기란 무엇이냐? 말 그대로 기중에서 정수를 뜻합니다. 근데 여러분한테 제가 오늘 지금 강의를 하면서 정기란 걸 그럼 교수 어떻게 보여주세요. 저 정기란 게 뭡니까? 우리가 흔히 막 그러지 않습니까? 저 뭡니까? 저기 서양 과학에서 물 하면 H2O 수소가 2개가 있고 산소가 하나 이렇게 모여가지고 물이 만들어진다. 자, 이렇게 하면 너희들 기를 설명을 해봐라, 그러면. 제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기라는 건 그냥 여러분들 이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는 뭐냐 또? 기는 우주 만물을 구성하는 근본입니다. 모든 게 기에서 시작을 합니다. 모든 사물은 기로 만들어지고 천지간의 만물은 기에 의해서 생겨나는 겁니다. 기가 없으면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는 천지간의 만물은.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또 문제가 된 게 특히 우리 기독교 쪽에 이제 하시는 무슨 소리냐? 천지간의 만물은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무슨 기에 의해서 생겨나냐? 기라는 게 뭔데 기가 우리 이렇게 만들어 놓는단 말이야? 이건 말이 안 된다. 근데 너희 동양 철학의 근본은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지의 모든 건 우리 기에 의해서 생겨난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기는 하늘의 양기. 자, 하늘의 양기 있죠. 하늘의 양기. 그 땅의 음기. 자, 하늘의 양기가 밑으로 내려오고 땅의 음기가 위로 올라간다. 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구름이 모여서 비가 되고 비가 밑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자, 비가 내려와요. 그럼 비가 내려와요. 비가 다시 이게 증발 또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 순환되는 관계, 도는 관계 이렇게. 자, 올라갔다. 이게 다 기라 이겁니다. 이게. 하늘의 양기는 밑으로 내려오고 땅의 음기는 위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순환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천지간의 만물은 양과 음의 교감에서 생겨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기기란 또 무엇인가? 자, 기의 끊임없는 운동과 변화에 보면 이제 기기라는 거. 기기가 무엇이냐면 기의 운동입니다. 기가 움직이는 운동.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기의 운동, 그러면 기는 어떤 식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 건가? 위로 올라가고, 밑으로 내려가고, 밖으로 나가고, 입 안으로 들어오고. 이 승강출입, 이 네 가지가 기의 기본의 운동 형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한 생각하면 시작합니다. 우리가 숨을 들이쉬잖아요. 자, 숨을 들여 밑으로 내려보냅니다. 자, 그리고 다시 또 올라옵니다. 이게 다 밖으로 내보냅니다. 딱 들이쉬고 밖으로 내보내고 위로 올려보내고. 자, 이게 기 운동. 우리가 만약 승이라는 건 또 뭡니까? 기가 위로 올려보낸다. 자, 우리가 음식물을 먹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음식물을 먹었다고 했을 때 그 음식물이 비장과 위장 소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액기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액기스가. 아주 이제 우리가 소화를 시켜 액기스 그걸 위로 올려 보내는 겁니다. 위로. 자, 우리가 폐가 위로 올려 보내는 겁니다. 그럼 폐기가 위로 올려 보내면 또 이가 비위액기가 이걸 끌어서 위로 올려 보내놓으면 자, 폐기가 또 위에서 밑으로 내려 뿌려줍니다. 이런 승강.
위로 올리고 내려 보내고, 그러니까 호흡 빨아들이고 또 밖으로 내보내고, 이게 모든 기의 운동입니다. 기의 운동, 이 승강추립, 이 네 가지로 기본이 돼 있다, 이 얘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 이제 기화란 무엇인가? 기의 운동을 통하여 생겨나는 각종의 필연적인 변화입니다. 기가 변해서 모든 만물이 만들어진다. 이걸 기화라고 합니다. 기화. 자, 그래서 기의 운동과 기화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의 그 운동, 승강추립해서 이게 기화가 돼가지고, 이게 뭐냐? 자, 한 예를 봅시다, 우리가. 자, 동물의 성장 발육을 보십시오. 그리고 식물이 자라서 꽃을 피고 열매를 맺고 하는 거. 자, 동물의 성장 발육. 우리 인간도 동물이야. 동물이 똑같다 이겁니다. 자, 기를 받아들이고, 좀 전에 제가 설명했잖아요. 기를 받아들이고, 내보내고, 또 위로 올려보내고, 밑으로 내려보내고.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물도 밖에서 빨아들이고, 영양분을 빨아들이고, 그 영양분을 위로 올려보내고, 또 밖으로 내보내고. 이렇게. 이게 승강추립. 그래서 기화. 그래서 만물이 만들어진다. 기가 뭡니까? 이 승강추립의 운동에 의해서 이걸 함으로 인해서 만물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걸 기화라고 한다. 그래서 기기와 기화는 영원히 멈추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기의 운동과 기의 운동에 생기는 이 기화, 모든 만물의 변화는 영원히 멈추. 왜? 이게 멈춰버리는 건 뭡니까? 생명이 끊어졌다는 겁니다. 기가 끊어졌다는 것. 곧 우리가 죽음을 얘기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기는 천지 만물의 상호 연골을 중지한다. 천지 만물은 각각의 독립된 개체나 그 사이에 충분한 기에서 연계된다. 그래서 기가 만물을 연기함으로써 비로소 만물은 서로 감응을 하게 된다. 그래서 자석이 쇳덩이를 빨아들이는 것, 악기가 울리고 소리를 내는 것, 해와 달에 의한 낮과 밤, 밀물과 썰물 등. 자, 기에 의해서 생기는 상호 감응은 이건 모든 것이 자연현상이다 이겁니다. 이게 기와 서로 감응을 한다 이겁니다. 이제 좀 있으면 음양이론이 나옵니다. 음과 양의 기운이 서로 교감에 의해서 이 모든 게 생겨나고 만들어지고. 여기서 말하는 자석이 쇳덩이를 그렇죠. 음이 양을 빨아들이고 양이 음을 악기가 울리고 소리를 내는 거. 그러니까 음과 양의 조화를 내쓰는 겁니다. 그 해와 달의 낮과 밤. 자, 음과 양과 낮은 양이라고 밤은 음이라고 합니다. 자, 낮과 밤, 밀물과 썰물, 음과 양이 계속 왔다 갔다. 서로 감응을 하면서 이렇게 뭡니까? 교환을 해가면서 음이 양으로 양이 음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 자연현상, 모든 자연현상이 그렇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하늘과 땅 사이의 전기에서 인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인간도 뭐냐? 하늘의 전기, 땅의 전기. 좀 전에 얘기했죠. 하늘의 기운에 양기암토 의미 땅의 전기 위로 올라온다. 이 사이, 이 두 개의 전기를 만들어서 인간이 만들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 인간도 자연의 일부다 이겁니다. 우리 동양에서 항상 그랬죠. 제가 첫 시간, 지난주 강의에서 얘기했지만, 우리 인간도 자연의 일부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자연이 만든 모든 게 기에 의해서. 우리 인간은 하늘의 전기와 땅의 전기를 받았어. 자,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 물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전기는 인체 생명 활동의 동력이 된다. 자, 인간의 오장, 육부, 형체, 광규, 혈과 진액 등 모든 형체가 있고 정체되어 있는 물질들은 기의 움직임에 따라서 비로소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오장하고 육부를 배우게 됩니다. 형체도 배우고 광규도 배우고. 이거 뭐냐? 혈과 진액이 모든 걸 이제 좀 하나하나 여러분들 배우게 됩니다. 이제.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뭐냐? 다 기의 움직임에 따라 비로소 활동을 하고 움직이고 만들어진다 이겁니다. 자, 그 예를 들어서 보면 심장이 피를 움직이는 거, 폐가 호흡을 주관하는 거, 비가 소화 흡수 기능을 하는 거, 신장이 선천의 기를 저장하는 것, 간이 기의 운동을 주장하는 거. 이게 뭐니까 지금 오장이죠. 지금 이 5개가. 이 오장이 운동을 하는 거, 이 모든 게 기가 주관을 한다 이겁니다. 그 예를 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 전기가 충족하면 생명활동이 충만하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태어나기 전, 우리가 태어나기 전입니까? 어머니의 뱃속 자궁에 있을 때 선천의 전기를 받습니다. 자, 선천의 전기를 어머니 뱃속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기라는 거죠. 그럼 태어난 후에는 어떻게 되냐? 폐를 통하여 자, 숨을 쉬게 되죠. 그 자연의 천기를 받아들인답니다. 자, 숨을 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뭡니까? 태어나자마자 엄마의 젖을 먹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수곡입니다. 수곡. 우리가, 이게 수곡으로, 수곡의 전기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수공이란 정확히 물과 곡식인데 우리가 뭐 이거 먹는 음식을 얘기하는 음식. 자, 비를 통하여 음식에 전기를 받아들인다. 이렇게. 왜? 우리가 태어나자 뭐 합니까? 그게 그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태어나서 숨을 쉬고, 그 다음에 엄마 젖을 빨고, 그래 우리가 살아남지 않습니까? 태어난 후에는. 그리고 태어나기 전에는 우리 어머니한테 기를 받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합해져서 기화를 통하여 인체의 전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체에서 기의 운동은 서로 협조하고 원활해야 한다. 서로 승강추립 이 네 가지 운동이 서로 간에 서로 조화를 이루고 서로 도와줘야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간의 몸에서 마찬 이 자연계와 똑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승강출입이 평형을 유지하면 건강한 상태고 평형이 깨졌을 때 병리 상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밑에 예를 들었는데 기역 말 그대로 기역. 자, 어떻습니까? 기역. 기가 역 거꾸로. 기가 거꾸로 올라갑니다. 그럼 이거 뭐냐? 승이 세고 승 위로 올라가는 기운이 세고 밑으로 내려오는 강. 이게 약하다 이겁니다. 당연히 위로 올라가는 기운이 세니까 이걸 눌러줘야 돼. 승강이 서로 힘의 균형이 조절이 되었었는데 이게 깨져버렸다 이겁니다. 승이 세다 이거야.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우리가 병리로 나오는 게 기침, 천식, 딸꾹질, 구토 등 이런 증상들. 이거 위로 올라오는 거지 위로. 이 위로 나타나는 병리적인 현상입니다. 이게 승이 세고 강이 약해졌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기함. 기가 밑으로 쳐졌다. 내려앉았다. 깔아앉았다. 이건 뭐냐? 이건 승이 약하고 강이 세다. 그렇죠. 강이 세. 왜? 위로 올라가는 기운이 약하니까 밑으로 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타나게 타랑, 유화수, 자궁가수. 밑으로 쳐져버린다. 이겁니다. 기운이. 이게. 이 얘기. 그러니까 항상 승과 강이 서로가 서로도 균형을 잡아주고 서로가 서로를 제약. 어떻게 보면 서로가 서로 제약을 해줘야 됩니다. 어느 한쪽이 지나치게 치우치지 않고 너무 하나 쪽이 너무 약하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 균형을 맞춰 균형. 그래서 평형이 깨졌을 때 병리 상태가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인체에서 기의 운동은 서로 원활해야 한다. 그래서 기의 운행 원활, 기의 운행이 원활해야 된다. 그렇게 원활하면 혈과 진의 흐름이 원활하여 건강한 상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기의 운행이 원활하지 못하면 그럼 어떻게 됐느냐. 이거 이제 병리죠. 기가 울체되어 답답하고 당기고 통증이 나타납니다. 기가 뭉쳐버렸다. 울체가 뭡니까? 뭉쳤다. 기가 뭉쳐버렸다. 그러니까 답답하고 땡기고 우리 옆구리 옆구리 땡기고 그러면 이것이 뭐냐 통증이 아프고 이런 증상. 그래 기의 울체가 오래되면 어떻게 됐느냐? 기의 울체가 오래되면 어혈 또는 담음이 생겨난다. 어혈이나 담음. 병리에 의해 생겨난 산물이죠. 병리 때 나타나. 생리 때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혈이나 담음. 우리 몸이 건강할 때. 우리 몸이 건강하지 않아가지고 기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어혈이나 담음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음양학설입니다. 그 다음에 동양의학의 기본이 음양학설. 자, 음양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자,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음양의 개념에서 음양. 자, 음양, 우리 여러분 많이 듣죠? 음과 양에 대해서. 뭐, 여러분 거의 다 모르겠습니다. 뭐, 젊으신 분, 나이 드시면 음양? 음과 양. 우리 흔히 하면, 야, 남자는 양이고 여자는 음이 되다. 뭐, 하늘은 양이고 땅은 음이 되다. 우리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 음양입니다. 그 음양. 근데 이 음양의 개념이 동양의학에서는 어떻게 응용이 되고 있는가. 그건 이제 하나 알아보는 겁니다. 자, 음양이란 구체적인 물질이 아니라 자연계의 상호 관련된 어떤 사물 또는 현상에 서로 대립되는 쌍방에 대한 개괄이다. 자, 자연계 상호 관련된 어떤 사물 또는 현상, 이 현상인데 현상. 그 서로 대립된 쌍방에 대한 개괄이다. 두 개의 상호 대립된 사물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는 한 개의 사물 내에 상호 대립된 두 방면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게 두 개의 상호 대립된 사물. 그걸 음양으로 보기도 하고 또 그 한 개의 사물 내에서 또 음양을 또 쪼개서 본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흔히 하는 음을 한번 봅시다. 물. 자, 물하고 불. 자, 물하고 불. 상대적이도. 물이 음이고 불이 양이다. 자, 차고 서늘하다. 뜨겁고 따뜻하다. 상대적이죠. 자, 조용한 거죠. 동 움직이는 거죠. 상대적인 거죠.
자, 정은 음이고 정은 맞습니다. 정은 음이고 동은 양이다. 움직임 활발한 거야. 양. 그 다음에 하, 아래는 음이고 위는 양이다. 어두운 건 음이고 밝은 건 양이다. 자, 땅은 음이고 하늘은 양이다. 다 상대적인 거죠, 다. 자, 달은 음이면 해는 양이다. 그쵸? 여자가 음이니 남자가 양이 된다. 가을과 겨울이 음으로 가니 춘하는 양이다. 자, 여기서 여러분, 아니, 그럼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음과 양을 나누는. 이게 이제 분이에요. 어떤 게 음이고 어떤 게 양입니까? 이거 화학적으로. 뭐가 음이고 뭐가 양이라는 겁니까? 도대체가.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게 저희들 문제. 이게 철학적인 겁니다. 철학적인 거. 철학적인 건 뭐냐? 이렇게 결정을 하고 가는 겁니다. 이건 음으로 하자, 이건 양으로 하자입니다. 여기서 뭐냐? 자, 물과 불을 놔두고 둘을 나눴을 때 물은 음으로 하고 양은 불로 하자. 이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철학적인 사고입니다. 이게 과학적인 사고가 아닌 겁니다. 철학입니다. 철학. 그리고 차고 서늘한 건 음으로 하고 뜨겁고 따뜻한 건 양으로 하자. 이렇게 정한 겁니다. 그다음에 조용한 건 정으로 하고 정은 음으로 하고 움직임이 활달한 동은 양으로 하자. 그다음 아래는 음으로 하고 위는 양으로 하자. 어두운 걸 음으로 하고 밝은 건 양으로 하자. 땅은 음으로 하고 하늘은 양으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달, 해, 이제 여자, 남자.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유추를 해내는 겁니다. 그럼 음이란 건 도대체 뭐냐? 여러분 머릿속에서, 우리 머릿속, 이게 철학입니다. 그래, 철학입니다. 우리 머릿속에서 이제 생각을 해내는 겁니다. 이 모든 걸, 그렇다면 음은 어떤 게 음이라는가? 우리가 쭉 상대적으로 음양이 정해지고 봤을 때, 뭔가 차갑고, 뭔가 조용하고, 약간 어두운 거. 우리가 느낌상,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걸 음으로 하는구나. 이게 이제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쭉 추측해보고. 그러니까 양은, 뭔가 좀 뜨겁고, 활발하고, 가볍고, 밝은 거. 이걸 양으로 하는구나. 이걸 양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철학적인 사고인 겁니다. 그래서 물은 양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음양의 이제 이론 나오겠지만 좀 이제 다음 편에 나옵니다. 음과 양은 상대적인 겁니다. 상대가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음과 양. 절대로 존재는 안 되는 겁니다. 음과 양. 이제 그걸 하나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예? 자, 사물에서 음양 속성은 여기 나오는 거죠. 사물에서 음양 속성은 절대적이 아닌 겁니다. 절대적. 그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상대적. 근데 여러분들이 동양의학에서 음양을 이론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항상 상대적인 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보시면 이 개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항상 상대라는 것, 상대성, 이걸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놓으셔야 됩니다. 자, 일정 조건 하에서 상호 전환한다. 일정한 조건이 되면 서로 바뀌어버린답니다. 음양이. 자, 한극 생열, 한이 극에 이르면 열이 생겨난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럼 한은 뭐였습니까? 찬기운은 음이죠. 열은 양이죠. 음이 극에 이르면 열화될 수 있다. 그래서 상호 전화된다. 그 다음 열극 생활, 열이 극에 이르면 한이 생겨난다. 열극 생활. 이거 뭐 열이 그러면 또 한으로 바뀔 수도 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일정 조건이나 뭐냐, 이 조건이 극에 이르렀다. 이 조건이 주어져야 돼. 무조건 바뀐다는 게 아닌 겁니다. 이 조건이 갖춰져야 된다. 이거. 그래서 일정 조건 하에서 서로가 전화가 된다. 바뀐다. 이 얘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음양은 무한하게 나누어진다. 맞습니다. 무한하게 나누어진다. 자, 자, 우리가 밤을 한 예를 들어보고 밤이라고 했습니다. 자, 상반야. 초저녁이죠. 초저녁에서 한 밤중으로 밤 12시 가기 사이. 그게 음중의 음입니다. 음중에서 음이 가장 음중의 음. 음 가운데 음이 가장 왕성할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뭡니까? 이제 새벽으로 오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밤 12시가 넘어서고 큰 밤중이 지나가지고 점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점점 날이 밝아오죠. 그 음중에 뭐가 생겨? 양이 생겨난다니까. 양의 기운. 이제 밝아지기 시작하다니까. 이제. 그럼 낮을 놓고 한번 뭐 합시다. 그 낮이라고 해서 꼭 절대적 양이냐? 이게 아니라 이겁니다. 상호. 우리가 낮 12시 하면 양중의 양. 그때까지. 양중의 양.
양 중에 양. 음이 아직, 양이 거의 절대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이겁니다. 양이. 그러나 아니야. 하오가 되면 12시가 지나가면서 양 중에서 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 양 안에도 음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겁니다. 꼭 양만이 존재한 건 아니었다, 이겁니다. 단지 양이 절대가 아니라 양이 많은 양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 안에 음은 있었는데 그때 음이 기운을 못 펴고 있었다, 이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음이 살살살살 이제 자기의 시대가 도래했구나. 올라오기 시작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 두 개를 봤을 때, 아, 안에도 양이 존재하는구나. 양 안에도 음이 존재하는구나. 알 수 있잖아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보자. 자, 이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태극기 아닙니까? 태극기죠. 자, 이 하얀 거, 양입니다. 여기가 양. 까만 거 음입니다. 여기, 자, 우리가, 자, 쭉 올라옵니다, 이제. 양. 여기까지 옵니다, 여기. 상호. 여기가 이제 양 중에 양입니다. 상호. 그 다음에 점점, 이제 해가 이제 점점 양의 기운이 줄어들고, 여기서부터 음의 기운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점점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음의 기운. 자, 이게 뭡니까? 양 중에 음이 생겨난 거죠. 양 중에 음. 이제 양 중에 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음이 이제 점점 커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기까지 옵니다. 여기가 이제 완전 음의 기운이 여기입니다. 극성을 이룹니다. 최대. 그럼 중에 음이 됩니다. 우리가 초저녁이 지나가지고 이제 밤 12시까지. 이 얘기를 그대로, 이 태극의 이론이 그대로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태극기를 이렇게 합니다. 저희들 한 예를 들어, 자, 태극기다. 왜 이렇게 반으로 딱 잘라버리지 않았습니까? 이쪽은 양, 이쪽은 이런 식으로. 그 간단하죠. 얼마나 그리기 편하고 좋아요. 그렇잖아요. 양. 근데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왜 이렇게 이 태극을로, 이거 태극을이라 그러거든요. 이 태극을입니다, 이게. 태극을. 우리 일자 갑을 할 때 일자였죠. 이걸 태극을이라고. 이 을입니다. 이 을이 이걸 나타내고. 그대로 이 저녁이 갑자기 우리가 어두웠다가 밝음을 오는 게 아니라 여기보다 차츰 밝음으로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밝음도 점점 커지기 시작. 이렇게 점점 커지기.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는 거죠. 커지기 시작. 이걸 그대로 나타내는 게 태극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이렇게 딱 잘라서 오지가 않는다. 왜 누구는 그럽니다. 제가 이제 강의하라고. 이렇게 딱 해보면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다. 그리기도 편하고, 태극기가. 이거 태극이 나타내고 있는 게 아니죠. 이렇게, 자연에서 이렇게 나타나지 않거든요. 자연에서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 밤낮이 변하는 거. 이게 태극의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음양은 이제 대립하고 제약을 한다. 음양은 상호 대립을 한다. 왜? 음과 양은 서로 상반돼 있죠. 음과 양은 서로 상반되잖아. 하늘과 땅이 같지 않잖아요. 자, 예를 들어, 동과 움직임과 정, 움직이지 않는 거. 출과 입, 나가는 것과 들어오는 거. 밤과 낮, 물과 불, 한과 여. 서로 상반돼 있죠. 상반. 서로 그래서 상호 대립한다. 음양은 서로 상호 대립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서로 상호 제약을 한다. 제약. 뜨거운 것이, 자, 예를 들어놨죠? 자, 뜨거운 것이 찬 것을 몰아내잖아. 그렇잖아요. 또, 찬 것은 뜨거운 것을 몰아내고, 물이 불을 소멸시키고, 불이 물을 기화시키고, 그렇죠. 우리가 불을 떼면 물이 기화도 증발돼 나가잖아. 그렇게 서로를 제약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상호 대립 제약을 하고 있다. 음양. 음양의 상호 대립지역에서 사물은 그 평형을 이룰 수가 있다. 이러고 있는데, 이게 뭐냐. 우리 동양, 이것도 인체 생리 기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의 흥분, 음의 억제. 이 평형이 유지할 때 정상적인 생리 상태는 결국은 우리 몸 안에서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음양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음과 양. 우리 몸 안에 음양이 존재하는데 그 음과 양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음양의 호흡은 호용입니다. 호흡은 서로가 서로를 뿌리를 서로를 이용해 준답니다. 그러니까 음양은 결국은 어떻다? 상호 의존, 아까 좀 전에 대립하고 제약을 한다 그랬죠. 또 대립하고 제약은 서로가 또 서로의 의존에 있습니다.
이게 음양호근과 음양호용입니다. 자, 음양호근. 음양은 어느 일방이 단독으로 이탈할 수 없으며 단독으로도 존재할 수 없다. 결국 무슨 얘기냐? 음과 양은 서로가 서로를 항상 서로 견제해주고 잡아주면서 혼자 음은 양은 단독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음과 양이 한쪽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면 음양은 다 같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즉, 제가 시작할 때 그랬죠. 음양이론은 상대가 있어야만 이게 설명이 된다고 했는데 이 상대론입니다. 단독으로는 절대 음양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음과 양은. 항상 물이 있어 불이 있어야 불이 있어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물이 음이 돼야 줘야만 불이 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막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위아래잖아요. 위아래. 자, 위아래. 위가 없으면 아래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죠. 아래라는 개념이 나올 수가 없죠. 그리고 아래가 없다고 생각하죠. 위라는 개념이 나올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이게 상대. 그래서 상대가 있어야만 존재. 아래가 있어야 위도 존재할 수 있고 위가 있어야 아래로 존재할 수 있고. 이게 음양. 그게 음이 있어야 양이 존재할 수 있고 양이 있어야만 음도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얘기가 그대로 제가 예를 들어드린 겁니다. 자, 상대방 안에 존재하고 자기의 존재 조건이다. 자, 여기 예를 하늘이 없으면 땅이 없고. 그렇죠. 우리 하늘이 없으면 땅이 있겠습니까? 땅이 있으니까 하늘도 있고 하늘이 있으니까 땅이 있는 거죠. 그렇죠. 위가 없으면 아래. 좀 전에 말 열이 없으면, 뜨거움이 없으면 한이라는 개념이 없죠. 그렇죠. 한이 존재하니까, 이건 뜨겁네. 그리고 열이 존재하니까, 이건 차네. 이런 느낌이 오는 거죠. 서로가 서로의 의존에 있는 거죠, 음양은. 한쪽이 없으면 자기도 사라져버리면, 한쪽도 사라진 겁니다. 음이 사라지면 양도 사라져버린 겁니다. 서로가 같이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음양호용. 음양 쌍방으로 서로 끊임없이 서로 생겨나게 하고 촉진하게 음양이 서로 간에 서로를 같이 키워나가는 겁니다. 한쪽이 존재하면 같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이걸 호용이라고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용해서 자기를 키워나가는 겁니다. 음양. 자, 음양의 소장 평형. 음양이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평형을 이루었다. 일정 한도 내에서 음양은 차소 피장. 자, 자기가 줄어들면 상대를 키워주고 차장 피소. 내가 줄어들면서 상대가 커지고 이런 상대적인 평형을 이룬다. 그래서 이러한 평형이 깨졌을 때 자연계선 재해가 일어나고 인체에서는 질병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좀 줄어들었다. 그 상대방이 커질 수 있는 거죠. 그게 밤과 낮을 봐보십시오. 밤에 어둠이 막 늘어나면 어쩌까 밝음이 싹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밝음이 어느 정도 다 어둠이 커져가고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면 밝음이 또 싹 커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쪽에 줄어들면 한쪽. 근데 이게 일정한 균형, 평형을 이루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깨져버리면 안 됩니다. 자,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네, 쭉. 이 범위 안에서, 이런 문자가 범위 안에, 서로 간에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보라고 이렇게. 이게 이루어져요. 평형. 이런 평형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 평형이 깨졌을 때 인체에서 질병이 발생한다. 예, 음양의 균형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평형이 무너져. 그래서 그때는 병리가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자연계선을 둔다. 홍수, 과한, 가뭄, 과열. 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한, 물이 넘쳤다 이거예요. 물이 넘쳐버렸다. 그러니까 한이 너무 넘쳐. 왜? 물은 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뭄, 과열, 열이 너무 쳤다. 말라 비틀어졌다 이겁니다. 자, 가뭄이라 이겁니다. 자연계. 자, 그 다음 인체에서는 열병이 오거나 한병이 오거나 허증, 우리가 몸이 허가 되실 병리입니다. 병리. 이 병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허증, 이 증자 틀렸습니다. 이 증은 이증입니다. 이증이 맞습니다. 이 증자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옛날에 제가 보는 대로 이렇게 가도 놓칩니다. 죄송합니다. 이증으로 보십시오. 이증은 실증. 자, 열병, 한병, 허증, 실증. 이거 병리 아닙니까? 자, 열병이랑 열이 덮치는 병, 한병은 한이 덮쳐서 허증이랑 몸이 허해진 거, 실증이랑 밖에 사기가 덮쳐서 병이 되는 거. 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모든 이 병리 같은 것도 이 음양의 평형이 깨져버렸을 때 나타난다 이겁니다. 자, 음양의 상호 전화. 음양은 일정한 조건에서 상대방 속소로 전화한다. 자, 일정한 조건. 자, 양의 성질이 음의 성질로 바꾸고 음의 성질이 양의 성질로 바뀌는 겁니다. 일정한 조건 하에서 그런다. 좀 전에 설명했을 겁니다. 야, 열이 극에 이르면은 한이 생겨나고, 한이 극에 이르면 열이 생겨난다고 그랬죠.
그 조건입니다. 일정한 조건입니다. 그게 이뤘을 때, 아주 그게 이루었을 때 이건 서로 전화가 된다. 양과 음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양의 상호 전화는 그러면 이건 뭐냐? 소장평형의 결과다. 음양의 소장평형, 양의 변화이다. 음양의 상호 전환 질의 변화죠. 그렇죠? 음양의 소장평형, 음의 양이 막 늘어나면 음이 그게 그러면 양으로 바뀌고 양의 양이 극대로 늘어나면 음으로 바뀌어간다. 그러면 그 바뀐 건 질이죠. 음이 양으로 바뀌었으니까. 근데 늘어나는 건 뭡니까? 양의 변화다 이겁니다. 자, 질병의 발전 과정 중에서도 일어난다. 그래서 표증과 리증, 열증과 한증, 허증과 실증 등. 자, 표증이요. 처음엔 겉에 약간 감기 기운이 왔습니다. 근데 점점점 깊어져 우리가 하는 데 자, 폐렴으로 왔습니다. 리증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변해간다 이겁니다. 그다음 열증과 한증. 열증에서 그러면 표증은 양입니다. 리증은 음이고. 왜? 깊이 들어갔으니까. 아까 우리 음양이론에서 봤죠. 자, 열증은 양이죠. 근데 한증은 음이단 말입니다. 이 열증이 그게 또 한증으로 변한다 이겁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허증, 허증과 실증. 실증이 오래가다 허증으로 변하고 또 허증이 실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왜? 허는 음이고 실은 양이기 때문입니다. 자, 인체의 장부 구조에서 뭐 음양을 어떻게 나누나 한번 살펴봅시다. 자, 양. 인체의 상부. 왜?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인체 위 아래. 아니, 우리가 상은 양이고 하는 아래라 그랬잖아. 위는 이렇게 양, 아래는 음. 그러니까 인체 상부는 양이 되고 하부는 음이 되는 겁니다. 체표, 바깥은 양이 되고 내부는 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사지 외측, 바깥이니까 사지 외측, 사지 외측 여기 얘기하도 외측 여기 등어리 이런 쪽은 뭐냐? 양이 된다 이거. 사지 내측 우리 배 여기 얘기하도 여기는 음이 된다. 그리고 육부, 오장 육부 중에서 우리가 육부가 좀 바깥에 나와 있다고 봅니다. 동양. 오장이 더 깊이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바깥으로 나오는 육부는 양이 되고 깊이 들어간 오장은 음이 된다. 이게. 그 다음에 경락을 배우는데 경락에서 보면 양의 경락 있고 음의 경락. 자, 수삼 양경, 족삼 양경 뭐 이런 거 동맥 등 사지 외측으로 가는 이제 경맥 흐름이 쭉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것들은 등 쪽으로 가고 바깥으로 등 쪽으로 가면 양으로 본다. 그리고 수사문경이나 족사문경, 인맥 등 이건 사지 내측, 그건 전부 다 사지 내측이 배 쪽으로 지나갑니다. 이건 음으로 본다. 인체 경락계통에서도 양음이 나눠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인체 생리 기능에서 한번 봅시다. 인체 정상적인 생명 활동은 음양이 서로 대립하면서 협조하고 평형을 유지하는 것이죠. 음과 양이 서로 다 균형을 맞추면서. 자, 인체의 기능과 물질을 대비하면 기능은 양에 속하고 물질은 음에 속한다. 우리가 기능, 우리 몸의 기능은 양에 속하고 우리 안에 물질은 음에 속한다고 본다. 자, 인체의 생리 활동에는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이 없으면 기능이 발생하지 않는다. 결국은 뭡니까? 기능과 물질은 같이 맞물고 음과 양은 같이 맞물고 돌아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생리활동의 결과 끊임없이 물질의 신진대사. 그렇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옛것, 오래된 걸 밖으로 내보내고 새로운 게 또 내고 그러니까 묵은 것을 밖으로 내보내고 호흡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 신선한 기운을 받아들이기 위한 거. 진, 오래된 것을 밖으로. 이게 신진대사다. 자, 신진대사가 온화하게 우리 몸이 건강한 겁니다. 자. 그럼 인체의 기능과 물질의 관계는 음양상호 간의 의존과 소장의 관계이다. 그 다음에 음과 양이 분리면, 자, 여기서 이제 음과 양이 분리되고, 음과 양이 서로 떨어져 버립니다. 서로가 서로,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음과 양이 서로 대립하고, 서로 제약을 해주고, 서로 의존하고, 서로가 서로 키워주고, 이 관계가 깨져버리고 각자 떨어져 버렸다. 그러면 이건 생명활동이 정지됐다는 얘기입니다. 곧 기의 운동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렇다. 기가 움직이지 않는, 기가 움직이지 않는 건 뭡니까? 우리 생명할 때 끝났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인체의 병리적 변화를 봅시다. 지금 우리가 생존, 그럼 병리에서는 어떻게 변하느냐? 그럼 이 음양이 잘못됐을 때, 자, 음양이, 우리가 흔히 음양실조라고 합니다. 음양실조. 우리가 동양어 공부할 때 되면 그렇습니다. 우리 학생 때 이제 교수님들이 물어봐요. 야, 이 환자의 병리는 뭐냐? 병의 메커니즘은. 그 다른 거 하나 될 것도 없습니다. 음양실조입니다. 이 한마디 하면 교수님들 아무 소리 안 합니다. 그래요. 고개 끄덕끄덕 합니다. 왜? 음양실조입니다. 모든 병리가. 왜? 음과 양이 조화가 깨져버렸다. 음양실조.
이게 동양의학의 가장 병리의 기본입니다. 음양실조. 음양실조. 뭐 더 이상 뭐 할 말 없습니다. 선생님, 음양실조입니다. 맞네. 그럼 말을 못 합니다. 자, 이 음양실조가 이 병리입니다. 인체 내 음양의 소장 평형이 깨져버렸다. 소장의 평형이 깨져버렸다. 그러면 정상 생명 활동에 인체 내 음양 소장 평형이 이루어져야, 죄송합니다. 인체 내 음양의 소장 평형이 이루어져야 이게 가장 우리가 이 정상적인 생명 활동의 기본 조건입니다. 소장 평형이다. 커졌다, 작아졌다. 제가 얘기했죠? 아까도.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안에서 이게 늘었다, 늘었다. 이게 돼야 되죠. 이 안에서. 이 안을 벗어나면 안 된다. 이거 밑으로 뻗어. 이거 안 되면 안 된다. 이 안에서 올라갔다, 안 올라갔다. 이게 소장 평형의 이게 기본 조건입니다. 자, 여기 음양 실조가 되어버렸다가 뭡니까? 일체 질병의 기본, 이거 뭡니까, 이제? 음양 실조가 되어버렸다가. 자, 이게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게 이 안을 벗어나 버린다. 벗어나 버려. 소장평이 깨져버리는 겁니다. 소장하고 늘어나고 줄어나고 서로 하는 그러면서 평형을 유지 음과 양이 이 관계가 깨져버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음양실조 현상으로 뭐가 있냐? 음양편성, 음양편세, 음양호손이 있다 이겁니다. 자, 음양편성이라는 건 그럼 뭐냐? 음사와 양사 어느 한쪽이 극성하여 정상 수준을 벗어난 상태라. 자, 음사와 양사 어느 한쪽 극성하여. 자, 편성. 뭡니까? 치우쳐서 성을 했다. 한쪽이 세졌다. 이 얘기는. 한쪽이 아주 힘이 세져버렸다. 음과 양이 소장 평형을 이루어 줘야 되는데 평형이 깨져버렸다. 그것도 어느 한쪽이 너무 기운이 세져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음사와 양사 어느 한쪽이 극성하여 정상 수준을 벗어나 버린 것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음사랑 뭐냐? 여기서 음의 사기를 말하는 거예요. 음사 한자로 쓰고 이거는 한자. 음사. 사자, 이 사. 여기 이 사는 사, 이삼지, 이사. 이삼지 돼. 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사. 양사. 이 사자면 돼 있어. 그게 어느 한쪽이 사기가 됐다 이겁니다. 너무 극성을 부려가지고. 정상적인 양의 단계를 넘어섰다. 건강한 양이 아니고 건강한 음이 아니라 이겁니다. 사기라 이겁니다. 나쁜 기운. 그래서 정상수준이 벗어났다. 그래서 양성증열. 양이 성해지면 열이 나고 양성증병. 양이 성해지면 음이 병이 든다. 왜? 음이라는 병이 들 수밖에 없죠. 왜? 양이 성해졌으니까. 여러분 그렇잖아. 기운 센 사람이 어떡합니까? 기운 약한 놈 옆에서 보면 기운 센 놈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나라도 마찬가지로 힘 센 한 나라가 힘이 세지면 옆에 힘 약한 나라가 아주 죽어나는 거지 아닙니까? 이 힘 센 나라에 우리도 옛날에 했지만 우리 역사에서 보면 충분히 갖다 조공을 바치고 하는 이유가 다 뭡니까? 너무 그쪽 힘이 세니까. 조공을 갖다 안 바치면 우리나라 쳐들어오거든요. 우리나라 침범한단 말입니다. 그거 어쩔 수가 없어. 갖다 바칠 수만. 그 얘기도 합니다. 그 양성지음. 그럼 뭐예요? 우리는 병이 들죠. 자,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 왜 됐습니까? 힘이 없었던 거 아닙니까? 식민지가 되다 보니 우리는 병 드는 거죠. 우리가 병이 든 겁니다. 한쪽. 자, 그 음성지가 마찬가지로 음이 성해졌으니 한이 생겨난다. 한사가 극성. 음에서 한사가 생겨났다. 그럼 뭐냐? 양이 병이 든다. 양이. 왜? 힘이 세질 음한테 눌려가지고 힘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사가 양의 나쁜 기운이 힘이 세지면은 실열증이 되고 실열이 되고 몸에서 열이 펄펄펄 나는 겁니다. 음사가 필요. 음의 나쁜 기운이 성해지면 실한증이 된다. 실한이 된다. 헛증이 아니라 그럽니다. 실증이라 이겁니다. 그럼 실증과 헛증의 차이점이 뭡니까? 실하고 와가지고 구분이 안 돼. 자, 잠깐 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이 자, 음과 양. 자, 양, 이렇게 이제 50대 50 이렇게 딱 이렇게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장 건강할 때입니다. 양과 음이 딱 이렇게 50, 50 이렇게 균형을 맞추고 이 안에서 이제 이 안의 틀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는 있습니다. 이걸 벗어나지 않고. 근데 어느 날 자, 양사가 편성이 됐다. 양이 이만큼 힘이 커져 버렸어요. 자, 음은 50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양이 한 20이 플러스가 되고 있었어. 20 플러스 됐어.
그럼 뭡니까? 음은 가만히 있는 거죠. 음은 허해진 거, 음은 가만히 있었는데 양이 지 스스로 힘이 세져가 편성이 돼가지고 세져버린 겁니다. 뭐 20, 여기가 70이랬죠. 얘가 이제 열병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 음을 누르기 시작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걸 이만큼 잘라내버려야 되겠죠. 쫓아내버려야죠. 밖으로 밀어내버려야 돼. 밖으로 쫓아내야 되겠죠. 그쵸? 밖으로 쫓아내버려야 돼. 내 몸 안에서. 20을 잘라내버려야죠. 이게 실증인 겁니다. 거꾸로 음이 또 그렇게 됐다. 양은 뭐 가만히 있었는데 음이 이렇게 올라갔다. 음이. 똑같습니다. 자, 음성주 한 병이죠. 음성주 한 음성주 양이 병. 양이 이제 짓눌러지기 시작해요. 왜? 이쪽 힘이 세졌으니까. 양이 눌려 죽겠어요. 야, 근데 양은 50이라면 50 그대로 있어요. 내 몸에 필요한 걸 그대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단지 음이 잘못되고 20이 플러스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밖으로 밀어내버려야 돼. 그렇죠? 아까 저 양을 밀어내고. 이게 실증인 겁니다. 그럼 허증은 뭡니까? 자, 허증은 양. 자, 음이 50, 양이 30. 20이 줄어들었어, 20이. 거꾸로. 양이 20이 줄어들어 버린 겁니다. 이건 이제 저 음양 편세에서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열증하고 미리증 한번 설명해. 이건 편세에 가면 또 설명이 나오는데 제가 미리 한번 이거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여러분 실증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허하고 실증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다시 또 이제 음양 편세에 가면은 제가 또 이 허증을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겁니다. 이만큼을 그러면 음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50 그대로 자연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양이 어느 기운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양이. 20이 그 양이 음이 그냥 세 보이잖아요. 음이 세 보이는 거예요. 그 양이 약해진 거. 이건 허증이에요. 양이 허해진 거예요. 양이 허해져. 그럼 이제는 여기서 실증을 잘라냈잖아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모자란 걸 50을 만들어 줘야죠. 여기가 30밖에 없으니까. 여기는 50. 그럼 여기도 20을 보충을 해야죠. 그게 이거 보충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거 편세에 가면 다시 설명을 해야 되겠다. 또. 자, 그래서 이게 실증과 허증의 이제 차이점입니다. 자, 보시면 또 음양 편세에서 나옵니다. 자, 음과 양 어느 한쪽이 약해진 상태.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거 했을 때. 양. 자, 양이 이만큼이 없어요. 자, 양허즉한. 양이 허해졌으니 한이다. 양기가 허해진 상태입니다. 양이 허해져 상대적으로. 자, 상대 음이 이만큼 강해 보이는 거예요. 이만큼이. 근데 음이 50이에요. 양은 30. 결국 뭡니까? 양이 20이 부족한 거죠. 그렇죠? 양이 20이가 부족한 거예요. 이게 줄어든 거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음이 세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음이 세. 이게 사기로 보이죠. 이 정도 사기로 보여요. 사기. 나쁜. 근데 음은 절대 사기가 아닙니다. 나는 전혀 가만히 있었다. 억울할 뿐이에요. 음은 진짜 억울한 겁니다. 그렇죠. 이게 허한증. 자, 이게 가짜 한이 떴다. 이건 진짜 가만히 놔도 할 의무입니다. 일단은 뭐냐. 이 양을 보충을 시켜야 돼. 양을 보충. 이 음을 잘라내면 안 돼. 그럼 음을 잘라내버린다. 자, 30 돼버려. 두 개 다 기운이 떨어져 버리죠. 저 나와있으면 이제 음양 호소이라는 게 나옵니다. 거기에서 또 설명이 되요 이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걸 보충을 시켜줘야 됩니다. 양기를. 그럼 허증이라 이겁니다. 허해졌다. 내 몸이 허해졌다. 이 얘기다. 그럼 이거 양기가 허해졌다. 양기를 올려줘야 된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음허증열. 음기가 허해진 상태입니다. 음이 허해져서 상대니까 거꾸로. 자, 거꾸로. 양, 양은 50 그대로 있어요. 자, 음은 30, 20이 줄었어요. 자, 그럼 양이 세 보이는 거 아닙니까? 음이 허해져서 상대적으로 양이 강해 보이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허열증이라고 한다. 이거 똑같아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음양 편세입니다. 이게 허증이고, 좀 전에 얘기했던 음양 편성은 실증이고. 자, 실증은 다시 실증은 어떻게 됐다고 했죠? 이게 늘어났다 그랬죠. 이게 50이 그런다. 이게 늘어났다. 이게. 그래서 이걸 쫓아내버려야 돼. 밀려내야 됩니다. 이게 음양 편성입니다. 음양 편세는 뭐냐?
이걸 보충을 시켜줘야 돼. 그래서 이거 보충, 이만큼 채워줘야 돼. 모자란 거. 모자란 걸 채워줘야 됩니다. 이게 허증과 실증의 차이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음양허손, 호손입니다. 음과 양이 모두 다 다쳤다. 음허가 일정 수준에 돌아오면 양도 생겨나지 않고 양의 증상도 나타나며 음손급양이다. 음이 쏟아오면 양의 양도 결국은 이게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어가 일정 수준에도 음도 생겨나지 않는다. 음허 증상도 나타나며 양손급음. 그러니까 양손이 음도 결국은 줄어들게 된대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음양양허가 이루어진다. 음과 양이 모두가 허해지게 된다. 그렇게 한쪽이 허져 꼭 한쪽은 그대로 있는 게 아니다. 결국 양쪽 다 결국 같이 무너지게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만 질병 치료에서는 어떻게 응용하냐. 치료 원칙은 음양조정. 음양조정이죠. 음양이 서로 균형을 맞추도록 해주는 겁니다. 왜? 음양 실조였잖아. 그럼 음양 편성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야, 실증이기 때문에 사를 몰아낸다. 사를 몰아낸다. 즉, 사기를 몰아낸다. 얘기 나온다. 자, 음편성일 때는 어떻게 하냐. 음편성이가 실한증이죠. 자, 실한증. 자, 좀 더 다시. 한 이만큼 하죠. 이걸 몰아내버려야죠. 이만 잘라내버려야죠. 그렇죠? 그래서 열성약으로 치료한다. 한자 열치. 한은 열로 다스린다. 그렇죠? 음양이론입니다. 음양이론 그대로 연동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양편성. 자, 양편성. 자, 양이만큼. 양음. 했을 때. 자, 양이만큼 잘라내버려야죠. 몰아내야죠. 이 얘기를 하고. 일단은 뭐냐. 양을 몰아내기 위해서 양을 누르고 뭐냐. 찬양을 써야죠. 찬양을. 그래야 열이 내려가죠. 그렇죠? 그 열자 한지. 열은 한으로 다 쓴다. 한자 열지, 열자 한지. 이게 동양의 약을 쓰는데 가장 기본적인 8마디입니다. 한자 열지요, 열자 한지라. 이 8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동양에서 약은 어떤 식으로 쓰십니까? 하면 한자 열지요, 열자 한지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치료법입니다. 왜? 실증이니까. 이건 몰아내버려야죠. 이걸 몰아내기 위해서 한증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열로 다스려야죠. 열등을 다스리면 찬 걸로 다스려야죠. 왜? 물은 불로 다스리고 불은 물로 다스려야죠. 그렇잖아요. 그 얘기를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자. 음양 편세는 뭐냐? 허증이기 때문에 정기를 북돋운다. 정기를 보호해야 된다. 이 정기. 그렇죠. 자, 허혈증. 자, 허혈증. 자, 음입니다. 양이 이만큼 줄어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만큼 열이 떠 보이는 거죠. 그럼 양을 이렇게 보충해줘야죠. 그럼, 허혈증, 이건 허한증인데, 허한증. 자, 허혈증. 자, 허혈증은 뭡니까? 그거 죄송합니다. 자, 허혈증. 자, 음이 이만큼 줄어들었어, 자, 음이 30밖에 없어. 양은 50. 그래도. 이 모자란 음을 채워줘야죠. 여기다 채워줘야죠. 한 20을 채워줘야죠. 보충을 해줘요. 그렇죠? 이게 보음약으로 치료를 해줘야 된다. 보음. 보음이라는 건 음을 보충해줘야 된다. 보약. 야, 음을 보충해준다. 약을 보충해준다. 보약이 그 음입니다. 자, 보약. 이거 음 빼면 보약입니다. 이거 보약. 보음약이냐, 보양약이로 나눈 겁니다. 음약을 보충해준다. 양약을 보충해준다. 이 얘기입니다. 자, 허한증은 이제 거꾸로. 자, 보양약으로 치료한다. 양약을 보충해준다. 이 얘기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음양양어. 음과 양이 모두 허해졌다. 그럼 당연히 보음과 보양을 다 해줘야겠다. 보음과 보양을. 그렇죠? 보음약과 보양약을 다 같이 써줘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약물 성능에서는 음양이 어떻게 응용이 되겠냐. 여기서 이제 한약. 그러니까 번추학에서 보면 음과 양으로 나눠집니다. 약의 성질. 약의 성질이 4기가 있습니다. 한과 양. 찬약이도 양 약간 서늘하죠.
열 뜨겁죠. 오늘 약간 따뜻하죠. 이 네 가지로 나눈다. 우리의 약초는 딱 이 네 가지 성질로 나눠집니다. 그 다음에 5가지의 맛이 있습니다. 산, 신맛이죠. 고, 쓴맛이죠. 함, 짠맛이죠. 이 세 개는 음으로 봅니다. 그 다음 양, 신맛, 매운맛이죠. 감, 단맛입니다. 이건 양으로 보는 겁니다. 사교와 오미는 어떻게 음과 양으로 나눠진가 얘기 좀 나눠. 그 다음에 이제 동양의학에서도 기본한 오행학설입니다. 자, 오행은 그러면 동양의학에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이제 오행이라고 하면 오훈육기란 말이에요. 그 오운의 오행입니다. 오운이고 오행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오행학설이 동양의학에서 어떻게 응용이 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오행의 기본. 오란 건 뭐냐? 목, 화, 토, 금, 수. 이 5가지 물질입니다. 그러면 행은 뭐냐? 운동 변화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오행이란 무엇인가 하고 한마디로 얘기하시오. 오행이란 뭐인가?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시오. 목화, 토, 금, 수 5가지 물질의 운동 변화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운동 변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야, 어디서 누가 오행이란 건 뭡니까? 딱 이게 가장 정확합니다. 오란 건 목화, 토, 금, 수 5가지 물질을 나타내고 행은 운동 변화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오행은 목화, 토, 금, 수 5가지 물질의 운동 변화를 말하는 것이다. 딱 이렇게 정확한 겁니다. 오행. 자, 목의 성질은 뭐냐? 목활 곡직이다. 곡직이 뭡니까? 나무 가지가 어떻습니까? 쭉쭉 뻗어가기도 하고, 또 굽어가기도 하고, 굽기도 하고, 이렇게. 곡기가 뻗어서 하고, 고르게 나오고, 이렇게 쭉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무의 성질. 약간 구부러지기도 하면서 또 뻗고. 자, 그래서 생장, 승발, 조달 등의 기능이나 속성을 지닌 식물은 모두 목에 속한다고 본다. 생장, 뻗어나가고, 퍼져나가고, 쭉쭉 뻗는 거. 이런 기능을 가진 건 목이라고 보시면 된다. 이 얘기, 목에 속한다고 본다. 이 얘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화활, 염상, 불화. 염상이죠. 불은 막 타오르는 느낌, 타오르잖아. 그래서 염상은 화가 온열과 상승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온열, 승등의 작용을 하는 사물은 모두 우리가 화에 속한다고 보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토활 가색이다. 가색은 농작물을 파종하고 수확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생화 만들어내고 승제, 데리고 돌아다니는 수납, 받아들이고 이런 작용이 있는 사물은 모두 토에 속한다고 본다. 토란 건 우리가 농작물 뿌리고 거두지 않습니까? 이 가색이라는 뜻이 그런 거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기본적인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은 토로 보자. 그 토제 사행, 토는 사행, 토를 빼놓은 목화, 금수 이 사행을 싣고 있으므로 만물은 토에서 생겨나 토에서 죽는다. 토는 그래서 만물의 어미란다. 그래 우리가 결국 뭐라 그럽니까? 우리 모두 흙에서 태어나서 흙으로 돌아간다. 이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토. 자, 토는 만물의 어미. 결국 우리가 토에서 나와서 토로 돌아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금활 종혁. 종혁은 여기서 변혁을 뜻합니다. 왜? 청결, 숙광, 수렴 등의 작용이 있는 사람은 모두 금에 속한다. 청결, 깨끗한 것. 숙광, 아주 조용하고 밑에는 수렴, 겉도 딱 끌어안고 모두 금에 속한다고 본다. 그럼 왜 변혁이라고 했을까? 여러분 금이 있죠. 금, 세부치가 있지 않습니까? 자, 제철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처음에 제철하고 들어갈 때 덩어리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불이 가하면 액체화되지 않습니까? 그럼 녹아면, 그걸 또 다시 하면 또, 우리가 그걸 다시 또, 뭡니까? 이걸 틀 같은 거 말고 거기다 또 눌러가지고 식히고 하면 또 다시 또 고체화됩니다. 왜? 그러면 금은 뭐 어떻습니까? 그만큼 변화가 심하다는 것이죠. 쉽게 변화한다. 그래서 종혁, 그 변혁이다, 금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수활, 윤화, 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은 윤태가 밑으로 내려가죠. 자, 윤화는 수가 자윤과 하양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한량하고 자윤하고 하양의 운동을 하는 사물은 모두 수에 속한다고 본다. 이렇게 본다 이겁니다. 예. 오행은 철학적인 거니까요. 과학적인 건 아닙니다. 이렇게 본다 이겁니다. 이게 철학적인 사고예요. 이렇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저는 오행이라고 하면 과학적으로 이걸 목은 뭐고,
화는 뭐 어떻게 과학적 이게 아닙니다. 이러이러한 것은 목으로 보고 이러이러한 것은 화로 보고 이러이러한 것은 토로 보고 이러이러한 것은 금으로 보고 이러이러한 것은 수로 보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행학설은 오행의 특성 사물의 이제 오행 속성을 설명하고 있으며 사물의 성질 및 작용을 오행의 특성과 비교하여 얻어진 사물 자체의 특성을 오행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 오행으로 구분이 되는가 보면 이제 방위, 우리 동서남북 있죠. 자, 그래서 동쪽을 봅시다. 동쪽은 해가 뜨는 곳으로 목의 승발 특성과 근데 동쪽 해가 떠오르죠. 이렇게 승발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동쪽은 목으로 보자. 우리 방위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럼 남쪽은 더운 기운을 화의 염상, 그렇죠. 남방은 우리가 덥죠. 그러니까 거기는 화로 보자. 그 다음 이제 중앙이 하나 있습니다. 중앙이 사방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이 토와 같다 해서 중앙은 토로 보자. 그 다음에 서쪽, 해가 서쪽으로 드시니 금의 숙광 조용하게 가라앉는 것과 같다. 그래서 서쪽은 금으로 보자. 그 다음에 북쪽, 춥기 때문에 수의 한량과 특성인 것 같다. 아까 그랬죠. 수의 한량이라는 특성이 있어요. 그거 같으니까 북쪽은 뭐냐. 그래서 북쪽은 저거로 뭐합니까? 수로 보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목화토 금수 이렇게 이제 방위를 가지고 목화토 금수 나눠 놓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 오장, 우리 몸에 오장육부는 그럼 어떻게 오장육부도 이제 오행에 갖다 붙여 놓는 겁니다. 우리가 동양학에서 가장 중요한 이겁니다. 이제 오행의 특성 중에 자, 간. 조달하기를 좋아하고 속박되는 것을 싫어하여 소설하는 작용으로 그렇죠. 간이 우리 몸에 기를 쭉쭉 뻗어나가게 됩니다. 간기가 뭉치면 안 됩니다. 간이 여러분 스트레스 받는 게 간기가 뭉쳐서 그런 겁니다. 스트레스 받는. 간기가 뭉쳐버려서 소화도 잘 안 되고 옆구리 결리고 꺽꺽 이게 다 간기가 뭉쳐서 그런 겁니다. 이게 간이 목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쭉쭉 우리 몸의 기를 쭉쭉 이렇게 뻗어주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심장. 따뜻하게 하는 작용을 하면서 화에 계속다. 심장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 뻘겋잖아요. 자, 그러니까 불러보자. 그 다음에 비장. 수곡의 정밀을 운하 수송하고 오장육부와 사지 맥혈을 영향하는 작용을 하여 기혈을 만들어내는 근원임도 토에 속한다. 그렇죠. 우리가 음식물을 먹으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비장으로 들어가잖아. 그래서 비장에서 비에 소화를 시켜가지고 액기스를 뽑아가지고 오중 사지로 작용을 하고 영양을 공급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기혈이 만들어지고 그럼 뭡니까? 결국 토 아닙니까? 토. 우리가 살아갈수록 영양분을 공급. 우리가 흙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비장을 토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 폐. 청수하는 성질을 갖춰 숙광을 하므로 금에 속한다. 왜? 우리 폐는 항상 깨끗하게 하잖아요. 맑은 기운을 밖에서 받아들여가지고 우리 몸이 깨끗한 기가 돌아가도록. 그럼 저 청기를 돌려주고 그럼 밑으로 내려보내주고. 그래서 금과 성질이 같다. 그래서 폐는 금으로 하자. 그 다음에 신장, 콩팥이죠. 장정, 우리 몸에 전기를 저장해주고 주수, 우리 몸에 있는 물의 기능, 주수, 물의 기능이 다 원활하게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수에 속한다고. 이게 이제 오장, 우리 동양학에서 오장을 오행했다가 이렇게 해서 연계시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색입니다. 자, 목은 청색으로 보고, 토는 황색으로 보고, 수는 흑색으로 보고, 화는 적색으로 보고, 금은 백색으로 보자.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식간 12지에서 보면은, 그렇죠. 식간, 갑을병정 무기경신인게. 자, 갑을, 자, 한글로 그냥 쓰겠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병, 정, 무, 기, 경, 신 이럽니다. 이 오색을 우리 어느 날 보면은 어느 해는 청룡의 해고, 어느 해는 황무순 해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갑을 여기서 목으로 묶고 청색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병정, 적색입니다. 자, 무기, 자, 황색입니다. 무기, 임계가 빠져, 임계. 갑을병정 무기경수 임계. 자, 경신. 자, 청, 적. 자, 황. 그 다음에 백. 그 다음, 임계되면 뭐냐? 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청색. 갑을에 해당하면 갑자년. 갑자년 그러면, 갑자년이면 뭡니까? 갑의 자. 쥐죠, 쥐. 그럼 청색쥐가 되면 청쥐해가 되는 겁니다. 청쥐해. 뭡니까?
그러니까 을축이 되면 이것도 청소, 팔아서 축이 소화지니까. 자, 병하고 병이 적색이니까 붉은 호랑이가 되는 거. 그러니까 정묘가 됐다. 그럼 이거 적색이 되고 적색 토끼가 되는 거. 이건 제가 아주 이건 진짜 의미 없는 짓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장사꾼들 올해는 무슨 뭐 황금 토끼 뭐 올해는 황금지니 뭐 이렇게 갖고 이제 만들어 팔아먹는 거예요. 진짜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가보시면 이 식간에다 이렇게 묶은 겁니다. 이거 사변적으로 그냥 묶어놓은 거. 제가 봐서 이건 아무 의미 없는 짓입니다. 이게. 색깔 구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 식간 12지로 해가지고. 자, 식간에다 이렇게 억지로 꿰찬 겁니다. 꽤 묶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오색에서 목은 청색으로 이걸 그대로 도입을 해갖고 이렇게 묶은 겁니다. 자, 그럼 옥의 계절은 어떻게 보느냐. 그냥 목은 춘, 여름, 봄. 그 다음에 하는 여름으로 보는 겁니다. 그 장앗, 늦여름이죠. 늦여름은 토로 보고 금은 가을로 봅니다. 그 수는 겨울로 보고. 자, 육부. 오장육부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육부. 자, 다음은 목, 소장은 화. 그다음 토, 비위 토입니다. 그러면 금은 대장, 폐하고 대장 같이 갑니다. 수, 방광하고 뭡니까? 신장, 오장에서 이게 같이 묶여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오장육부 공부하면서 이게 다시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오화, 5가지 빛이요. 자, 목, 조, 손톱이죠. 손발톱이죠. 그러니까 면, 얼굴 면이죠. 토, 순, 입술이죠. 그 다음에 금, 모는 여기서 뭐냐 그러면 여러분이 잔털 있죠. 이게 모입니다. 그 다음에 수는 발이다. 발은 뭐 이겁니다. 머리털이 발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모발이라 그러죠. 그럼 모하고 이 발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모는 우리가 나 있는 잔털들, 이 잔털. 이걸 모라고 합니다. 발은 이 머리털 발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건 다시 오장육배 가면 다시 이제 공부하게 되실 겁니다. 오광과 오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은 눈목, 설, 혓바닥 있죠. 이건 화로 들어가고 입구, 입은 이건 토로 들어가고, 그럼 비는 비장, 금으로 간다. 그다음 귀. 이 귀는 수로 묶인다. 그 다음 오액이랑 우리 몸에서 하는 액체입니다. 눈물이죠. 그 다음에 한, 땀이죠. 자, 뭡니까? 침입니다. 침 흘리는 겁니다. 자, 침 흘리고. 그럼 체는 뭡니까? 콧물이죠. 콧물 나오는 거. 그러니까 타액이죠. 타액. 뭡니까? 침인데 좀 걸쭉지근한 거 나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걸 타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오액은 또 오행에다 이렇게 연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오체. 자, 우리 몸의 오체가. 자, 힘줄이죠. 힘줄은 목과 연한다. 맥은 여기서 뭐로 보시면 되냐면 저걸로 보시면 됩니다. 혈관. 그래서 맥은 이제 화로 본다. 토는 산은 토는 육에 연결된다. 우리 피부 있죠. 피부는 금이다. 그 다음에 뼈다귀는 수와 연결된다. 이게 지금 여기서 오체 이런 건 전부 뭐냐면 오장 뭐냐면 좀 이제 다음 주 들어간 건 오장육부 거기 가면 다시 이제 다 공부하시게 됩니다. 또 이런 점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정서상에서는 어떠냐 이러면 목을 보시면 쉽게 노하는 거, 우리 화를 내는 거 있죠. 목으로 봅니다. 그 기쁨, 화로 보고, 그 다음 생각이 많아, 그 다음 비탄에 빠진 거, 금, 그 다음 공포스러운 거 있죠. 수. 이것도 전부 다 장부하고, 목화, 토, 금속으로 약간 오장과 연계된 거 있죠. 그 똑같이 이것도 장부에 그대로 연계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하면, 목이, 간입니다. 목이. 아까 오장에서 목을 간이라 그랬죠. 그러면 간이 안 좋으면요, 쉽게 화를 냅니다. 이게 그 간하고 노하고 연결됩니다. 이게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연결되고, 여러분, 오장육배 가면 제가 다시 또 이런 공부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 이제 오행이 어떻게 우리 동양의학에서 응용이 되고 있는가, 그걸 이제 잠깐 이제 쭉 훑어보고,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 되는 거는 오장육부, 장부론에서 또 하나하나 또 배우시게 될 겁니다, 이제. 자. 그래서 원체와 사물운동부에서 정상적인 상호 자색 및 제약의 왕조. 그러니까 목화 토금sun 서로가 서로를
상생을 하고서 상극하고 재화를 한다. 이 얘기입니다. 오행 간의 고립이 아니라 상생, 서로가 서로를 살려주고 상극, 서로가 서로를 억제한다 이거죠. 영계의 사물 간의 상호 영계, 균형의 정합성과 통일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게입니다. 이제 목화토금수가. 자, 그러니까 상생이란 건 뭐냐 그러면 오행 사이의 질서 있게 한 단계씩 자생, 조장,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 살려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목을 기준으로, 자, 목화토 목을 기준으로 생아, 나를 살려준다. 아는 좀 목입니다. 나를 살리는 것. 그 수다. 모자 관계이기 때문에 수와 모자. 그럼 아생, 내가 누굴 살려? 내가 살리는 거 화죠. 왜? 내가 모자 관계, 내가 어머니니까 모자 관계이기 때문이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자, 좀 전에 목을 나로 봤을 때, 목이 나예요, 이제. 나를 기준으로 봤을 때. 나를 기준으로 나의 어머니가 누구냐? 수입니다, 수. 왜 수가 나의 위에 있습니까? 그럼 어머니가 누구를 먹여 살립니까? 나를 목을 먹여 살리죠. 그쵸? 나를 먹여 살리는 사람은 누구냐? 수라 이겁니다, 수. 수가 나를 먹여 살린다. 왜? 나무가. 불이 있어야, 물이 있어야죠, 물이. 물이 빼면 나무가 잘 살죠. 그렇잖아요. 자, 그 이치입니다, 그 이치. 그 이치입니다. 그 다음에 목은 불을. 예, 목이 불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먹여 살리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상생관계입니다. 자, 그럼 하나 보죠. 목은, 그 화는 누구의 어머니일까? 토의 어머니죠. 화는 또 누구의 아들? 목의 아들이고. 또 토는 누구의 어머니입니까? 누구의 아들? 화의 아들이고 금의 어머니입니다. 이게 상생관. 그러면 금은 수의 어머니고 토의 아들입니다. 이게 상생관계입니다. 상생. 서로가 서로를. 그 다음에 상극관계는 뭐냐? 서로가 서로 이렇게 제어하는 겁니다. 하나씩 건너뜁니다. 여러분 이거 상생과 상극. 이 그림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하나만, 목은 나를 먹여 살, 수는 나를 먹여 살, 수는 목을 먹여 살, 목은 화, 이렇게 때우는 분들인데, 그렇게 하시는 분. 이 그림만 그리시면 됩니다. 이 그림만. 이 그림만 그려가지고 이 그림만 머릿속에 내놓으면 상생과 상극은 그대로 그려집니다. 그리고 시계 방향도 돌리면. 이게 오행의 상생과 상극과 재화의 관계입니다. 자, 보면 오행의 상생관계, 목화토금수이다서. 자, 목에서 목생화. 나무는 불을 잘 타도록 한다. 그 나무가 곧 화를 먹여 살린다. 화의 어머니가. 화생토. 화는 토를, 불은 모든 물질을 태워서 재를 남기며 재는 곧 흙이 된다. 그 화는 곧 토의 어머니가 된다. 토생금. 자, 흙은 금을 품고 생성. 그렇죠. 흙 안에 우리 금이 품고 그것도 생성하죠. 그 다음에 금생수. 금은 물을 품거나 보호한다. 자, 금을 넣으면 액체화되죠. 왜? 쇳덩어리 안에 결국 물이 숨어 있다 이겁니다. 물이 숨어 있다. 왜? 쇠를 녹이면 액체화되고, 쇠에다 불 떼잖아요. 싹 불 떼. 그 다음에 수생목. 수는 뭐, 물이 있어야 나무가 성장한다. 그래서 목화토금수. 이건 상생관계다 이겁니다. 자, 상극. 오행 간의 질서 있게 한 단계를 건너서 상호, 제약, 극제, 억제함을 떠난다. 그러니까 그가 목을 아까 우리 그 그림 보셨죠? 자, 좀 전 그림 다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목을 나로 놨을 때, 자, 목을 극제하는 게 누굽니까? 금이잖아, 금. 목은 누구냐고? 토를 극제하고. 이 관계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 이 그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림만 그려놓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넘어갑시다, 이제. 자, 목을 극제하는 거. 그가 나를 극제하는 거, 금이었잖아. 그 악은 내가 극제하는 거, 토죠. 건너뛰어서 하니까.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금극목이다, 상극. 금이 목을 억제한다. 금이 목을 극제한다. 자, 묵득 금이 버리라. 도끼로 벌목을 한다. 왜? 쇠로 나무를 잘라낸다. 그래서 금이 목을 극제한다. 그 다음에 수극하라. 물이 불을 극제하죠. 자, 화득 수이멸이라. 불로 화재를 전압한다. 물로 화재를 전압하죠. 그렇죠. 물로 불을 잡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목극토다. 목이 토를 극제한다. 그러니까 토 등 목이 다리라. 목은 토의 양분을 흡수한다. 자,
그 다음 화극이라 화가 금을 극제한다. 즉 금득화 이게 불은 금속을 용해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토극수라 흙이 물을 극제한다. 수득 토이 절이라 홍수는 흙으로 막는다. 자, 이게입니다. 이게 상극의 관계입니다. 자, 그럼 재화는 뭐냐? 오행 간의 상생과 상극이 결합이 돼가지고 상생과 상극이 서로 협조하여 평형을 유지하면서 사물의 생화, 사물을 만들어낸다. 사물이 만들어내고 서로 이 하는 걸 촉진시키는 적극적으로 일어난다. 그래가 상생과 상극이 서로 협조하여 평형을 유지해야 된다. 우리 몸의 오장육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이제 좀 전에 얘기했지만 다음 시간부터 배우는 이제 장부론에서 이제 각 장부 안에 어떻게 상생, 어떻게 상극을 해야 되는가, 우리 몸이 건강한 거,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생과 상극이 서로 협조하여 이 오장육부가 평형을 유지한다. 우리 몸. 그래야 우리 몸은 건강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상생관계, 상극, 이상관계가 생겼다. 자, 상생관계 이상. 모병은 아들의 이다. 어미가 병이 되면 자식이 돼. 왜? 엄마가 제대로 아파가지고, 그렇게 보시면 납니다. 엄마가 아파가지고 애한테 젖을 제대로 못 먹여요. 애가 그러면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생과 동일하면 우리 상생과 똑같다 이거. 그러면 자병의 극모, 자식의 병이 어미에 이른다. 상생과 역방향이 되죠. 예, 자식이 병이 들었어. 엄마까지 병이 들어. 왜? 자식한테 너무 시달려가지고. 그렇죠? 병관하다 자기가 병든다 이겁니다. 애미가 자식 병원 어미까지 병이 든다. 이거 그냥 거꾸로 가는 거죠 이거. 자, 자병 근모다. 자병이 엄마에 이르렀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상극관계 이상이 되면 어떻게 되냐. 승. 극의 일방이 지나치면 태과. 극의 일반이 허약하면 불급입니다. 상극과 동일 방향이다. 자, 승. 자, 한번 그대로 다시 봅시다. 목, 화, 토, 금, 수. 자, 극의 일방이 너무 지나쳤다. 자, 목이 토를 누르는데 정상적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너무 세게 눌러버립니다. 너무 그러니까 토가 죽겠어. 얘가 너무 세게 눌러버리니까. 이게 힘이 세져가지고. 그러면 이걸 태과라 그런다. 이걸 태과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쪽이 목은 그대로 있어요. 정상이에요. 목이 정상이에요. 근데 이 토가 힘이 약해져. 뚝 힘이 약해져. 이걸 불급이라 그래. 이걸 불급이라 그런다. 이게 힘이 세서 누르는 건 태가하고 이걸 불급이라고 한다. 이건 뭔가 상극과 일정한 방향이죠. 그럼 모는 뭐냐? 상극과 역방향으로 태가와 불급이, 자, 이게 거꾸로 가는 거. 토가 너무 힘이 세서 거꾸로 자기를 상극하는 목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럼 또 목이 허약해져가지고 또 이걸 쳐버리고. 이것을 모라 그런다, 모. 이건 모라 그런다. 왜? 거꾸로 친 거죠. 그냥 모욕을 당한 거죠. 모욕할 때 못 잡는다. 모욕을 당했다. 그쵸? 밑에 놈한테 하극상이 되는 거죠. 하극상. 목이 토를 눌렸는데 토가 이런 목을 거꾸로 쳐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 하극상이 일어났다. 이겁니다. 응? 자, 오행을 생리하기 위해서 먼저 오장을 오행에 배속해야 한다. 그래서 오행을 인체화하려는 핵심적인 거죠. 오장의 생리적인 특性. 그 다음에 오행의 각종 특성. 그래서 오장과 오행을 같이 오행에다가 오장에다 오행을 하나하나 같이 목화 토금수의 성질에 맞게 오장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네, 목은 간이다. 목은 위를 향해 사방으로 펼치는 성질이 강하므로 목은 소설에 능한 장군지관의 관과 연계된다. 그렇죠. 아까 얘기했었죠. 화, 심장. 화, 즉 불꽃은 위로 솟구친다. 염상. 그리고 심장은 위로 솟구침으로 심화상룡구. 화는 심장으로 본다. 그 다음에 토, 비장. 만물의 어미로 만물을 화생하다. 사람은 비의 소화 흡수에 영양이 공급되어 생존할 수 없다. 음식물의 소화 흡수 배설은 일정한 규칙성에서 토의 온화하고 항상의 특성과 일치한다. 그게 만물의 어미. 우리가 토가 있어야죠. 그게 비장. 비장이 음식물이 들어서 소화 흡수 여기서 액기스를 뽑아가지고 우리 몸으로 뽑아줘야만이 우리가 뭡니까? 살아갈 수 있죠. 그러니까 토는 비장으로 보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금은 폐. 금속은 소리가 잘 나고 사람의 말과 소리는 폐기 고동에서 발생한다. 그 폐는 연약한 장부로서 화기를 무수한다. 금은 왜? 그렇다면 금이 뭐냐? 아까 변형의 장부라고 그랬죠. 쉽게 변한다 이겁니다. 쉽게 병이자. 우리가 외사, 바깥에서 나쁜 기운일 때 가장 먼저 침범을 당하는 장부는 폐입니다. 폐. 감기 우리
기관지 약한 사람, 기관지 감기 쉽게 걸리잖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응? 오행 중에 금은 오장 중을 폐에 배합한다. 그래서 수, 신장. 수의 성질은 정확히 화와 반대다. 수는 아래로 내려간다. 사람이 매일 마시는 수분은 3초를 통하여 아래로 내려가면 최종적으로 방광을 경해 체로 배설됩니다. 뭐 신장과 방광과 밀접한 관찰을 통하여 신장을 수장이라고 부르며 오행 중 수에 배합한다. 수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3초. 도대체 3초가 뭡니까? 3초. 오장 육부 중에 하나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해부학적으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3초. 자, 3초 나중에 이제 우리가 장부론에 가면 배우는데 거기서 보면 3초. 기가 통하는 통로라, 기가 돌아가는 통로라 이렇게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중초, 상초, 하초 나옵니다. 이거 상초, 중초, 하초로 나옵니다. 상초 어디서 어디냐? 행경막 위입니다. 행경막 위. 행경막 위입니다. 중초 행경막에서 배꼽입니다. 하초 배꼽 아래입니다. 배꼽 아래. 자, 행경막 위. 자, 상초. 여기서 중초. 배꼽 밑에 하초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옛날 어른들이 남자를 보면 하초가 부실한 사람한테는 딸 씨 안 보낸다 그랬습니다. 하초 배꼽 밑에니까요. 내가 부실하면 그런 남자는 내 딸 안 준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나온 말인데 이 하초가 여기에서 나온 얘기예요. 여기서. 그냥 나온 얘기입니다. 이 상중하 오장 육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해부학적으로 나오지가 않는 장부 중에 하나입니다. 나중에 이제 오장 장부론에 가면 이제 다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생관병 전변에서 모병이 극지하 모병 엄의 병이 자식에 이르다 신음으로 이제 간음의 자행이 테스트했다. 간양 상황에서 수불함모 수가 목을 품질 못했다. 이거. 그러면 자병이 범모 아들의 병이 어머니를 쳤다. 그래서 심화황으로 인한 간화다 해가지고 심간 혈여가 되고 심간 화학이 됐다. 심간에 불이 났다. 이 얘기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상극관계죠. 상극관, 상승, 상극과 동일한 방향이다. 극하는 쪽이 지나치게 과도하게 눌러버린다. 태과, 목황승토, 목이 왕성해갖고 토를 눌러버렸다. 간기가 비장, 유장을 덮쳐버렸다. 그 간기가 멈춰 비장, 유장을 쳐버리면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극을 당하는 쪽이 허용하다. 불극이죠. 토와 목황. 토가가 목이 왕했다. 그래서 간기범 비, 이것도 간기범 비이다. 간기가 쳐버렸다. 이해가 오는 겁니다. 상모, 상극과 역방향이죠. 극하는 쪽이 너무 해악하다. 그래서 불극, 금허 목모, 금이허 목이 쳐버렸다. 그 간화가 범, 폐를 침범했다. 간의 불이. 그러니까 극을 당하는 쪽이 너무 강하다. 태과, 모광, 모금 해가지고 목이 왕성해서 금을 모았다. 그 간화 범폐, 이것도 같은 간화 범폐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상생관계한 치측과 치법이 이제 나왔습니다. 허즉 보기모. 허하면 엄마를 보여줘라. 허즉. 자, 허즉. 허할 때는 뭐, 그 어머니를 보를 해줘라. 이게 허증일 때입니다. 실즉 사기자. 실증일 때는 그 아들한테도 빼버려라. 그 아들 빼버려라. 자, 이 말이에요. 자, 아들이 허즉 보기모. 허증이야. 엄마가 힘이 세지면 엄마한테 영향을 보면 아들한테 영향이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게 허즉보기. 실증 사기자는 뭐냐? 실증이에요. 아들한테서 엄마가 내가 좀 실증이요. 실증. 그럼 뭐야? 아들한테 빼버리라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엄마한테서 아들한테 자꾸 빼줄 거 아니야. 그럼 그럼 빠질 거냐? 빠져나간다. 사기가 빠져나간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자수한목파. 자, 물로 해서 목을 채워줘라. 물을 보충해서 목을. 배토 생명, 토가 뭡니까? 비장이죠. 금이 뭐죠? 폐입니다. 비장을 보호해서 폐를 살려내라. 금수상, 금과 수 서로를 보호해줘라. 금수상생법. 이런 게 있다면 그냥 넘어가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하나 들으면 엄청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해하려면, 이렇게 하면 자수, 수가 목을 보이고, 토가 금을 살려주고, 금수가 같이 서로 살아남는다. 야, 이 얘기를. 자, 치칙, 치료의 법칙입니다. 태과로 인하여 상승, 상모. 일단 억강, 눌러줘야죠. 왜? 힘이 세니까 눌러버려야죠. 부약, 약해졌으니까 도와줘야죠. 상수, 상모.
불구별이 일어나는 상승이니까 한쪽이 약해져가지고 되는 거니까 일단 더 도와줘요. 힘을 도와줘요. 그래서 지법은 억목, 부토법, 뭐 배토, 제수법, 자금, 평목법, 산암, 보복법 이렇게 한다. 이제 그냥 이렇게 보여주기만 하면 여러분 이거 하나 여러분 뭐 그냥 이렇다 하는 거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전기학설, 자 그리고 음양학설, 그리고 오행학설 이게 그다음에 이 세 가지가 이 동양의 어차피 동양 철학적인 사고입니다. 이게 우리 동양과학에서는 어떻게 응용하고 도입해서 이용한가 이제 다음 주 이제 장부론에서 하나하나 또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또 오늘 여러분 이제 제 수업을 또 열심히 들어줬으니까 또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 얼굴 마사지법을 알려드렸죠. 오늘 이제 혈자리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비상혈자리입니다. 자, 여러분 합곡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합곡. 이제 어린 분들은 나이 많이 드시면 합곡을 많이 들어봤지. 그런데 합곡이랑 혈자리를 정확하게 잡지를 못한다. 말만 들었지. 대충 뭐 여기 이 손가락이 상가상 뭐 여기 누른 데더라 뭐 이럽니다. 자, 합곡을 제가 정확하게. 그럼 합곡을 어디에 쓰냐? 여러분 속이 불편하고 소화가 잘 안 되고 이럴 때 아주 좋은 혈자리입니다. 꾹꾹 눌러주면 속이 쑥 뚫리는 느낌이 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뚫립니다. 이게. 자, 저도 뭐 소화 안 되신다 오면 저희 침으로 많이 거의 찔릅니다. 저희들이. 자, 이 손을 이렇게 해보십시오. 딱 붙여. 엄지손가락, 이 손가락 두 개를 딱 붙여보십시오. 붙여보세요. 이렇게 한번 붙여보세요. 딱 붙여보세요. 그러면 여기 볼록 올라옵니다. 볼록 올라온 데가 있습니다. 이게 합곡입니다. 여기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이게 합곡입니다. 그럼 이걸 또 찾는 법은요. 여러분, 엄지손가락 있죠? 이 마디, 참마디. 예. 한마디 이걸, 이 마디, 자, 이걸, 이 호구 있죠? 호구. 이 호구에다 대십시오. 딱. 이게 호구입니다. 어떤 분들은 합곡을 차이다면 여기를 누릅니다. 이 호구 아닙니다. 호구는 합곡이 아닙니다. 이게. 하고 여기다 이제 딱 이걸 대십시오. 이걸. 그리고 여기를 딱 눌러보세요. 한마디가. 딱 눌리시면. 그러면 여기 딱 이게 합곡입니다. 여기 딱 하면 또 쏙 올라옵니다. 이게 합곡입니다. 이게. 다시 한번. 이 마디 있지, 다시 한번. 자, 잘 보세요. 합곡 찾는 법. 자, 이거 여기다 딱 됩니다. 이 호구에다. 이거 호구. 딱 여기 누릅니다. 여기 딱 닿는데. 이게 합곡입니다. 합곡. 자, 여기 눌러주시면 여기 아주 자극이 심합니다. 또 눌러주시면.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속이 더부룩하다. 남자분은 왼쪽을 눌러주시고, 왼쪽에 합곡을 눌러주고, 여자분은 오른쪽 합곡을 눌러주시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속이 쑥 편안해지실 겁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